자, 창업 선정시 유의 사항입니다. 창업 업종 선정시 유의 사항 뭐가 있을까요? 볼까요? 자, 객관적으로 종목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가?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그 본인 혼자 그죠? 주관적인 어떤 아이템 선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그 아이템 참 되겠다라는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유행성, 사업의 쇠퇴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뒤늦게 그죠? 거기에 비즈니스를 해서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고요. 자, 자기 자본을 초과한 과다한 창업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닐까. 그래서 투자금이 뭐 1, 2억밖에 안 되는데 과다하게 그죠? 한 8, 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창업은 안 되겠죠. 적성에 맞지 않은 사업은 아닌가. 적성은 대부분 이제 성격 어떤 이런 부분하고 많이 연관되고요. 그 다음에 철저히 수익성을 따져본 후에 시작한다. 이게 손익분기점이죠. 에디슨이 그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그걸 사업화한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다고 다 사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손익분기점에 이 수익성이 나야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템도 그냥 아이템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무나 고도의 산업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빌 게이츠가 이런 말 있죠. 내가 사업에서 성공한 이유는 사람들보다 많이 앞서게 하여 한 발 앞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4차원 소리 듣죠. 그죠? 5차원 소리 듣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한두 발 앞서가면 그건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자, 창업할 때 업종의 현장 경험은 일정 기간 마쳤는가? 정말 중요하죠. 그걸 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듭니다라는 큰 꽃다침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아닌가?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은 없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은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다른 사람 다 해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 업종과 비교 우위가 확보된 종목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경쟁자 분석이에요. 경쟁자 분석. 이 경쟁자 분석만 해봐도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아이템을 갖고도 경쟁자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우위를 정하는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경쟁자에 비해서 우위를 정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힘들죠. 그쪽 아이템을 그냥 가져와서 프랜차이즈 하는 게 낫지. 그죠? 그 업종하고 대결을 벌려가지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업체하고 비교 분석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 관련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다음에 창업할 종목에 대한 권리금은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는지 그죠? 예. 권리금이라는 게 뭡니까? 임대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많이 헷갈려 하는데 보증금은 언제든지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임대를 할 때 권리금보다 주인한테는 뭐라죠? 주인한테는 보증금을 맡기죠. 보증금을 맡기고 월 임대료를 얼마 내겠다 이렇게 되지만 권리금은 기존에 하고 있는 주인이 그 업종을 하다가 넘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임대하는 사람에서 임대하는 사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서 나갈 것이고 내가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있잖아요. 권리금은 그 실내 인테리어 플러스 그 위치에 따른 어떤 유동 인구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권리금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울 때 앞에 권리금이 많게는 2억, 또 적게는 1억 5천, 또 적게는 3억. 위치 좋은 데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이 울 때 앞에 권리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울 때 앞에 권리금이 지금 그 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겠죠. 그럼 이제 이게 주고 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사업을 접고 싶어도
이 권리금이 1억 5천을 주고 왔는데 새로운 업종이 와야 내가 그 권리금을 받고 나갈 텐데 결국은 새로운 업종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그 권리금을 내주겠습니까? 주인이 받은 것도 아닌데요. 그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대인끼리 서로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주인이 내어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임대를 줬는데 주인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권리금을 그죠? 주인이 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내주지 않고 자기가 그 권리금을 꿀꺽 삼키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할 겁니다 하면서 내보내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하지 않고 주인이 하지도 않으면서 또 새로운 어떤 사업 임대인이 들어오면 자기가 권리금을 받고 챙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올 때 바보 사거리에 그 휴대폰 가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다가 주인이 나가라 해서 주인이 자기가 거기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나가라 해가지고 진짜 주인이 사업을 하는 줄 알고 그치 권리금도 안 받고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권리금을 본인이 받고 또 거기서 사업을 임대인을 또 들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걸리고 막 싸우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권리금이 쌓는 경우 그런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데 권리금이 1억 5천씩 하는데 그곳에는 권리금이 3천밖에 안 5천밖에 안 한다. 너무 싸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유달리 권리금이 너무 싸다 그러면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권리금을 받고 이제 나오려면 여러분이 이제 임대를 했어도 다음 임대할 사람을 빨리 물색해서 넘기고 와야 되는데 자기는 넘기지도 못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을 가야 되면서 그죠? 갔습니다. 나가버리고 그게 비어진 거죠. 그런데 그 권리금을 받고 싶어가지고 새로 임대인이 들어오면 받고 싶어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넘기고 나와야지 권리금 행사가 하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이제 안 되어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서 권리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또 임차인이 와서 거기에서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1억 5천이면 그거를 그죠? 어떻게든 주인이 행사할 수는 없는데 행사하려고 하는 나쁜 또 악덕인 이 주인이 있어요. 임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호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떤 법적인 이제 그게 있어야 돼요. 권리금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법적 조치가 있어야만 이미 들어갈 때 그걸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걸 이제 서류로 이렇게 임차인하고 임차인에 넘길 때 그쪽 주인이 이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지금은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장사해가지고 뭐 좀 해본 이제 해서 수익 좀 나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못 받는 생각 해보세요. 그죠? 권리금을 받아야 나와야 이제 더 수익이 나는 건데 그 다음에 종목의 성장성과 사업성은 파악해 보았는가. 그래서 성장 가능성, 사업성이니까 이제 막 따끈따끈한 도입기, 성장기에 있는 사업 아이템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템 부분이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울대 앞이나 이런 곳에 이제 뭐가 잘 됐냐면 명란 호떡이 아니고 핫도그죠. 그 전까지는 호떡 정도가 팔려고 뭐 이렇게 과일 주스 정도가 팔렸는데 갑자기 명란 영화가 끝나고 나서 명란 호떡이 아니라 명란 핫도그 떴어요. 그 울대 앞에 그 바로 맞은편에 그 LG U 플러스 있는 그 위치에 좀 명란 그 핫도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줄을 쫙 써가지고 그 핫도그 하나 먹으려고 네, 그 정도였어요.
지금도 뭐 장사가 안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장사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순신 그죠? 이 명랑 영화가 아주 뜨면서 진짜 아이템 잘 쌌죠. 예, 아이템 잘 정해서 명랑 예? 핫도그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딱 하는데 그렇게 딱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야, 참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싫었지만요. 창업자의 능력을 먼저 고려해 보았는가 맞죠? 그 다음에 상권 분석상 입지 선정의 용이성과 적합성은 어떠한가? 자, 우리가 창업자의 능력과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관련 부품 액세서리즘을 하는데 자동차 관련 쪽에 전혀 뭐 모르거나 그죠?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상권 분석상의 입지 선정의 용이성과 적합성. 자기가 잘 아는 위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나 이런 걸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죠? 무조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고 장사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파악하고 주말이나 주중이나 이렇게 다 분석해봐,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다 파악해봐야 됩니다. 투자 비용은 2, 3년 내에 이제 손익분기점이죠.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죠? 5년, 10년 걸려가지고 투자 금액을 이제 본전 찾았는데 또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와서 사업 비즈니스를 일으키면 이제 장사가 되는데 망하는 거죠. 다음 수익 전망과 손익분기점, 실내 장식, 공사비 등 고정비의 권리금화가 가능한가? 그래서 커피숍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 권리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다음 사람 이어갈 때 권리금을 잘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될 수 있는 위치인가, 그죠? 예, 그게 회전이 빠를 때 권리금을 받아 나올 수 있고 회전이 안 빠르면 권리금 못 받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나갈 때 원상 복구하고 나가라 이러면 주인은 끝나버립니다, 그죠? 원상 복구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다 채워야 돼요, 그죠? 네. 자, 상품 조달, 지속적인 공급의 용이성 등 상품성이 우수한가 하겠습니다. 상품 조달과 지속적인 공급 용이성 등 상품성이 우수한가.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공급이 수요가 못 미쳐서 떨어진다면 결국 사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뭐 고깃집을 하는데 그 업체가 아는 집이어서 그죠? 친인척 간에 아는 집이어서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고기를 이렇게 도매상으로 떼와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이렇게 박리담회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오중에 쓰면 횟집 말고 회 전문점, 이게 회 배달 이런 쪽이 또 많이 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좀 이제 겨울 되면 또 많이 이제 성행하겠죠, 그죠? 그런 업종이. 그래서 회를 횟집은 또 아니에요. 횟집이라기면 가서 튀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횟집이라기보다는 횟집 비슷하게 하지만 막 쓸어 맞나요? 그렇게 해서 회를 이렇게 막 이렇게 보통 이제 농수산물에 가면 그 각회집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먹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좀 전문 용어가 써도 될지 모르지만 찌개다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는데 그 많은 음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회 전문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저렴하면서 많이 먹을 수 있고 대부분 그게 이제 양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가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되고요. 아이스크림 전문점, 그죠? 아이스크림 전문점 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가 되는 걸로 보면 또 무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가 또 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무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무인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커피 전문점. 이 커피 전문점이 이제 무인으로 해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무인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이 꼭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무인 모텔, 그죠? 이게 기존에 있었고 무인, 그죠? 한 개 또 뭡니까? 셀프 주유소. 이제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관리인이 있지만 스스로 셀프로 하니까 그것도 이제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고 하는 부분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스스로 하니까 또 무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오히려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PC방이 있는데 그 PC방이 무인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그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을 생각하다 보면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창업종 선정에서 기존 제품과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제품인가? 예. 지속해서 경쟁 우위를 구할 수 있는가, 구현할 수 있는가,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받거나 낮은 원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예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창업을 하기 곤란하겠죠. 그래서 적성과 능력 관련된 해당 업종에 자신이 있는가, 창업자는 선천적 적성의 성격에 맞는가, 건강의 능력에 잘 맞는가. 체력적으로 뭐 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밤을 새야 될 그런 업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이렇게 막 번갈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체력이 될 때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횟집도 마찬가지로 회를 막설을 하지만 회를 또 이렇게 싸게 떼기 위해서 좀 차로 자기가 회를 또 사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와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납품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오히려 와서 도매상에 또 도매상을 또 거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자기가 직접 차로 갔다 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산지에서 사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러면 훨씬 더 마진율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다니면서 뭡니까 회를 떼러 가고 그러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죠? 피곤합니다. 해당 업종 창업 자금 조달은 능력을 양호하다. 자, 시장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시장 분석상 입지가 해당 업종에 적합한가? 이게 참 중요하죠. 뜬금없이 뭐 색다른 게 들었으면 오히려 장사될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그 밀집된 거예요. 술집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도서관이 있다. 커피숍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옷가게가 있다. 다 술집 내가 옷을 사러 갈까요? 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고 생뚱맞은 그런 어떤 상황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막창 골목이 쫙 절벽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뭐 옷가게가 되겠습니까? 옷 냄새 그냥 옷에 그죠? 막창 냄새가 쫙 그죠? 네, 다배기 있거든요. 업종의 발전 단계상 도입기 성장기 업종인가 같이 중요해야 되겠고 해당 업종의 시장 규모가 클 가능성인가. 지금은 도입기 성장기이지만 나중에 이게 크게 널리 알려지면 사업 규모가 크게 될 수 있는 업종인가. 시장 경쟁 현황과 전망은 양호한가 이런 부분 방금 다 했고요. 수익성, 투자 비용, 손익분기점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가, 일반 금리보다 수익성이 좋은가, 그죠? 금리 대출보다 수익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대출이 뭐 2, 3% 해서 빌렸는데 대출을 해서 그죠? 사업을 시작하는데 수익성이 7%, 10% 이렇게 돼야지 마진이 남는 거지. 대출금도 못 갚지 않습니까? 실내 장식 공사비는 권리금은 아예 유리한가? 자, 권리금에 포함되어서 나중에 다시 받아낼 수가 있는가? 그죠? 쉽게 이렇게 권리금 할 수 있는가 뭐 없는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가격보다 유용한 상품인가, 고객의 인기도 경쟁력 있는가, AS 가능한 여부 이런 부분 상품성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일으키면 좋겠죠. 위험성, 해당 업종 인허가 업종에 미비한 점은 없는가, 경쟁업체 거래업체 간의 분쟁 소지는 없는가, 그죠?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단독 상가에 이렇게 가면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 상가면 한 거래업체가 20곳 또는 15 이렇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예를 들면 이미 커피숍이 있는데 또 다시 거기다 커피숍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안 좋아하죠. 상가 같은 사람 이렇게 동종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빵집이 있는데도 빵집을 할 수도 없고, 수학학원인데 수학학원을 하기도 그렇고, 영어학원인데 영어학원 하기도 그렇고, 서로 멀쩡잖아요. 피아노 학원인데 또 옆에 피아노 학원을 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단독 상가는 상관없어요. 단독 상가는 별로 안 상관인데 공동 상가를 낼 때는 그 동일한 업종이 기존에 있는데 그걸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김밥집이 있는데 또 다른 분식점이 생겨가지고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싫어하고
뭐 서로 싸우고 앙숙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동종업종끼리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막 장사된다면 우후죽순 들어와서 서로 상권을 이제 고객을 나눠먹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웃 간에 잘 지내고 소통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이웃 간에 왼수가 되면 안 되겠죠. 추후에 자금 조달에 막힐 염려는 없는가? 자, 그래서 아이템의 평가 방법. 그래서 아이템을 쭉쭉쭉쭉 씁니다. 쓰고 나서 아이템을 그 아이템이 어떻습니까? 아이템의 지식, 경험, 기술, 진입 용이성, 독창성 이를 점수로 매기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합계가 점수 제일 높은 거를 딱 해서 그 부분을 이 아이템으로 하면 좋겠다. 나하고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지식, 경험, 기술, 진입 용이성. 그러니까 너무 진입이 용이하다면 어떻습니까? 레드오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일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내가 자격증을 따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하는 게 낫지 그냥 쉽게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면 비즈니스면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빨리 다른 사람을 벤치마킹 해버리기 때문에 금방 레드오션 되버려요. 자, 그래서 업종 적합성, 사업 종목의 적합함과 자, 첫째, 창업자 자신의 적합성이 여부다. 자기 적합성에 대한 평가 항목, 아이템이 자신의 평소 적성에 맞는가, 직접 경험이 있는가, 자신의 현재 능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한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적합한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가. 제가 이제 외부에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교육 사업인데 사실 저는 남을 가르치는 것을 해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가이드 해봤고, 근데 그 가르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가르치는 게 재밌고 그 배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한테는 참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를 사람들을 뭔가를 지도하고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사람들 관계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정말 가정방문 수업도 많이 했어요. 그런 아이템을 저는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다시 이제 이걸 좋은 사업을 알고 이제 대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강의를 내 체질에 맞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적합성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항목은 다음과 자신이 감당할 만한 투자 규모인가 맞죠? 차익 규모, 안정성, 다른 사람 비교해 이 사업에 더 나은가, 향후 시장 전부 다 했던 겁니다. 환경 시대에 적합한지 아니면 평가로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과거보다 획기적인가, 다용도, 다기능을 확보하는가, 기존 제품이나 타 회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죠? 남녀노소 계층을 다 보게, 그러니까 주요 세그멘테이션, 이게 어느 연령대의 주요 고객이 타겟층이 되는지 그런 걸 확보하는 거죠. 그걸 잘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면 좋겠죠. 집중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니까. 경쟁사보다 서비스가 획기적인가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이걸 또 체크해서 점수를 매겨보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왑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왑 분석은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살리고 외부적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기회는 살리고 위협은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줄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언제나 억제를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기회와 위협은 외부 요인, 장점과 단점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잘 알고 외부의 기회를 살릴 수 있죠. 내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외부의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경쟁사 분석하는 건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외부적인 부분입니다. 창업자는 제가 모든 외부합니다. 기회가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서 위협을 부여한다. 자신이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점차 구체한다.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화살표로 연결한다. 이랬습니다. 자, 내부 환경, 강점, 약점이 무엇인지. 자, 뭐 자본이 많다. 그러면 강점이죠. 여유가 있다. 그리고 위치가 좋다. 강점이죠. 자, 근데 뭐 홍보가 덜 됐다. 그죠? 단점이죠.
예, 홍보가 덜 됐다. 그런 단점이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내가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단점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 고객이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건 기회거든요. 근데 이미 기존에 그런 업종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위협이죠. 그래서 그런 걸 무릅쓰고 내가 그걸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특성상 외부의 경쟁자와 비교하여 강점인지 약점인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알죠.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 분석, SO 전략, 그죠? ST 전략, W 전략, WTO 전략.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강점, 약점이 있고 기회, 위협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섞어야 됩니다. 융합을 하면 돼요. 융합. 이게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SO 강점과 기회 요인이니까 강점과 기회, 강점을 잘 살려서 그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거고 ST 위협 요인인 T는 자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대체하고 자 또 약점이자 또 기회지 않습니까? 약점을 기회로 잘 활용하고 또 이게 제일 어렵겠죠. 위협 요인, 약점을 위해서 위협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필수하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 분석은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강점은 건강한 체력, 탁월한 사업 능력. 약점은 가족 간의 의견 분산, 부족한 자금, 이게 약점입니다. 자, 기회 요인은 두터운 사회적 인맥, 사회적 업무 경험. 자, 사회적 체면, 자, 실패 시 재기의 어려움,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SOST, WOW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략을 세울 때 강점의 기회를 살리고, 강점을 통해서 위협을 대체하고, 약점이 있지만 기회를 살리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자, 제일 어려운 게 약점과 위협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전략을 잘 못 짜고 그냥 기회, 강점, 약점, 위협 이렇게 하고 끝내는 수학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결국은 뭡니까?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외부 환경적으로 뭔가 기회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되겠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위에 정한다. 그죠? 난 이걸 못한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내부의 단점이 되겠죠. 취업을 하는데 기회는 영어 우대자를 원하는데 난 약점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 또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점수를 필요치 않는 회사가 많다. 그럼 나한테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또 강점을 잘 활용해서 이 위협에 외부 환경의 위협을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고 약점이지만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하겠고 제일 어려운 거죠. 위협과 약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탁 다른 사람들이 위탁하거나 또 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든지 해야 되겠죠. 또 이걸 또 해낼 수 있는 직원을 뽑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환경 분석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위협 요인을 사전에 드러났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뭐 고릴라, 고탐나, 강점, 고탐나의 약점 해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외국어 실력을 발달하고 외국어를 활용하여 외국과의 교육을 한다. 가급적 정보보다는 중개업 분야를 유리하다. 위협 요인, 그죠? 강점 살림과 경험이나 브랜드에 대한 경력으로 없으므로 경영이 심하지 않은 틈새 시장을 유리하다. 자본 경험, 인맥이 부족하므로 경쟁 업체가 적은 분야로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해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해보면 좋겠죠.
사업 계획서 할 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주변에 커피숍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기회요인이죠. 그 다음에 강점이 나는 커피숍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약점이 뭐냐면 돈이 많이 없어요. 근데 기회요인이 뭐냐면 또 저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청년 안전 장업 해가지고 청년의 창업 지원금을 또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기회를 살리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커피숍의 경험도 있고 또 부모님도 커피숍을 해본 경험도 있고 경험을 살려서 어떤 위협이 뭐가 있을 수 있겠을까요? 주변에 이제 커피숍은 많이 없지만 빈트가 많아요. 빈트가 많고 새로운 어떤 그 커피숍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위협 요인이죠. 그죠? 외부 환경에 위협 요인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빨리 브랜드화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브랜드 엔젤리너스나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그죠? 이런 이름이 있는 그죠? 브랜드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내가 그죠? 강점을 살려서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약점인 돈도 없고 뭐 이렇게 한다면 또 주변에서 또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예를 들면 이름 있는 그런 뭡니까 브랜드 있는 급식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차별화를 전혀 확실히 깨야 돼요. 스터디 카페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커피를 만들어낸다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가격을 아예 낮춘다든지 아예 높인다면 또 뭔가 새로운 추가 어떤 메뉴가 개발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차피 사업계획서 만들 때 만들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서 그죠? 제출을 한번 하는 걸로 하죠. 그죠? 나중에 사업계획서 할 때 네. 어차피 지금은 리포트 자료 스크랩 하는 걸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것까지 또 작성해서 내라고 하면 여러분 또 머리 힘드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계획서 할 때 이 부분은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같이 작성해서 내는 걸로. 그래서 강점 적고 약점 적고는 내부적인 요인이고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위치나 어떤 그 창업의 어떤 뭡니까 위치, 상권 형성이나 입지나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죠? 내가 취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가 울산에 취업을 하는데 이점이 뭐예요? 회사가 많잖아요. 이점이에요. 그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뭐 좀 소도시, 뭐 영천이나 뭐 경산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보다 대도시, 광역에 그래도 업체가 많잖아요. 이점인 거죠. 외부 환경 좀. 그죠? 네. 근데 뭐 좀 위협 요인이 뭐냐, 뭐 좀 더 뭐 힘든 뭐 3D 업종이 많다.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하여튼 뭐 이제는 서울에 있는 이런 지방은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서울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와서 면접을 본다, 그죠? 같이 경쟁자가 된다면 위협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한 차별화를 또 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이런 지역 인재를 뽑으면 더욱 우수한 인재를 뽑는 분도 있지만 지역 인재를 선발했을 때 그 회사에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고 지자체에서 주는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알아보고 내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뭡니까 면접을 볼 수 있는 그죠?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